주원아, 저 미안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사과할게. 네가 오빠가 선배가 사랑을 알아? 지금 사랑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안전선택에서 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그거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둘만의 기념일, 둘만의 냉장고, 둘만의 사진들, 둘만의 비밀거리, 둘만의 속삭임, 둘만의 와인잔, 둘만의 커플룩, 둘만의 추억 얘기. 이런저런 시시콜콜 반짝반짝 길들여준 이래저래 알콩달콩 서방서방 익숙해진 우리 맞이했던 해변가에 옛 유행캐를 따라하면 우리 축하했던 바닷소리가 우리 고정시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나균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간과 공동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벌써 우리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하고 다들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이 과목은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하나와 기말고사 겸 기말 과제 하나가 여러분들께 나갈 겁니다. 그것들만 잘 준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과제가 적기 때문에 출석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석을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적고 기말고사도 한 번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 안에서 조금 까다롭게 점수를 매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질 좋은 과제물, 조금 더 질이 좋은 그리고 양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과제물들을 제출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소명에 대한 것, 사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직업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 직업이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란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께 제가 직업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직업은 자신에게 자아실현의 도구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자신은 직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직업을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나의 직업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분의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런 거였어요. 직업을 선택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직업을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자신은 직업을 정의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직업을 생각할 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준비하는 기초가 되는 그 분별의 과정,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의 직업,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업은 무엇이죠? 학생이겠죠. 이 학생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준비하는 기초가 되는 분별의 과정. 그래서 이 과정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또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시간들이 결코 쉽게, 그리고 하찮게, 또는 무조건 놀게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기에는 참 아깝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인간에게 소명이라는 걸 주세요. 그래서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그 모든 조건들은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도구로서, 또는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겠죠. 자, 직업 탐색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직업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돈이 되는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정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의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겠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술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몇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참으로 배고픈 삶을 살아가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을 또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이 얘기는 당연한 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잘하는 일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하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제일 잘하십니까? 이것과 이어져서 이 다음 단계, 이 다음 조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것인데요, 자신의 은사와 직업의 코드를 맞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 용어이긴 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잘하는 것 한 가지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잘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 직장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일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7가지의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7가지의 지능 중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언어지능, 논리 수학지능, 시공간지능, 신체 운동지능, 음악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기 성찰지능. 이것들을 조금 더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은사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지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직종, 어떠한 직장을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더 뛰어난 곳에 또는 더 뛰어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면 남에게 도움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다면, 또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어떤 또 다른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뭐 애니어그램, MBTI, DISC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아마 이것들을 아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장소들에서 MBTI가 됐든 DISC가 됐든 애니어그램이 됐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보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거에 뛰어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어서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하는 것, 뛰어난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분별하게 되어졌을 때 나의 부족한 점들마저도 조금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나 자신을 알고 깨닫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1번적으로 우리의 직업은 보통은 우리가 우리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전공의 과정들 속에서 결정이 되어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공한 그 과목들이 아닌 다른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 분야보다 더 잘하는 것, 더 즐거워하는 것, 더 재밌어하는 또 다른 분야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그리고 그 분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이 이동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불행했던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냐, 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의 경험으로서, 하나의 여러분들의 추억으로서 분명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플러스 1 정도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 다른 직종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들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손해본 것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여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지금 이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선택할 나의 직업은요,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나의 직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어떤 굉장히 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물론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게 좋은 목표로서 세워진다면 나에게도 분명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까지도 조금 넓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것을 할 거야 라는 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거야부터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조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목사 또는 교수가 꿈이었어요. 교목이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비전이었고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래 교목이라는 꿈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과 함께 하길 원했고, 또 청년 또는 청소년들과 함께 상담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직업인가를 고민해보게 되었고, 그 자리가 바로 목사구나, 또 교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고요. 또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박사 과정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저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저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 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또는 나의 직장을 선택해서 다니고
또한 그 안정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결코 짧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며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안정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그만 발전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일까요? 결국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 되고요. 또 내가 영향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나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나의 가족들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나의 직업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많은 이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도록 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이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직업을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직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직업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하죠. 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든지 결국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질 텐데 그 선택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나의 직업을 선택하였다면 그 직업이 어떠한 직업이 되었든지 내가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나의 가족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직업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잖아요. 제 아내는 태어나기래요. 말을 잘못했네요. 저의 아내는 대학교 때는 경찰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 어떤 회사의 경리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 어떤 학교의 직원이 되었고 지금은 어쩌다 보니 또 특수실무원으로서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직장도 바뀌었고 직업도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고 제 아내가 비전, 꿈이 없었을까요? 지금 꿈과 비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경험도 저한테 남기지 않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게 해답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재밌는 걸 참 좋아하는 노홍철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해보세요. 내 집
안에서 잠정 공부하지 말고 눈을 열고 나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 슈퍼 아주머니랑도 얘기 나눠보시고, 그리고 요즘 핫하다는 을지로도 한번 가보시고, 늘 보고들 반복적인데 루틴이 있는 이런 반경이 아닌 낯선 반경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런 방향에 가보시면 생각지도 않은 이정표를 만들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책방을 두 곳으로 이제 늘렸는데, 정말 비키지 않게도 그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일도 하게 되거든요. 세입으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질 수 있게 돼서 이런 거 상상해본 적 없어요. 우연히 여행을 가다가 지인이 제 스마트폰에 넣어준 전자책을 읽게 되면서 정말 낯선 환경에서 이 책을 만났더니 이 책이랑 그 환경이랑 너무 맞아 떨어지는 엄청 화학적으로 읽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에너지 덕분에 저는 책방을 열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재미들을 느끼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번 저를 믿고 나가보세요. 마주해보고 접촉해보고 느껴보세요. 어떤 경험도 저한테 남기지 않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해답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있는 여기다가 요즘 뭐 책맥이 유행한다 해서 생맥주위에 설치를 했는데, 따르는데 계속 거품밖에 안 나오는 거야. 거품만 그냥. 그런데 당장 저는 내일 오픈 모드라서 내일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럴 때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 사람들이 거품 맥주 좋아하는데 역으로 맥주 거품을 바라볼까? 책 볼 때 그 기분 좋게 그 분위기를 느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느낌을 주면서 책에는 더 집중할 수 있게 맥주 거품을 아주 정말 리즈너블한 가격에 공급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숨을 써서 맥주 거품 3,000원 다 팔았어요. 솔드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만 틀어갈 게 아니라 판을 한번 바꿔보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저도 제가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 해주신 분들 계셨어요. 변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 너 왜 얘에 비해서 에너지가 떨어진 것 같은데? 혹은 너 왜 전에 비해서 안 하던 무슨 시사 프로그램을 네가 하고, 모르겠어요. 그게 철이 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기력이 세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철이 들고 싶냐 안 들고 싶냐 물어본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능에 가는 게 아니라 내 걸 가지고 잘 흘러가면, 내 걸 지키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영향이라도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식당주인으로서 내 작은 바램은, 야, 사람이 어떻게 먹고 싶은 건 먹으면 사니?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건 하면 사니? 라는 얘기들을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서, 그 증명을 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